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전국의 상한 계곡과 하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점용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합동안전감찰 게시물을 공유하며 공직기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된 곳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정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현장에서 구멍이 뚫린 점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질책은 계속됐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 3천 건이 넘는다는 행안부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 지금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감찰하고 필요하면 모두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불법을 묵인하거나 태만하게 대응한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승부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네.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3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또는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실에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은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 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참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막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리고 여기에 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